600조 원이 넘는 기금을 운영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우리나라 대표적 농업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 전라북도는 이 두 기관과 연계해 연기금과 농생명을 중심으로 한 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힘을 실었습니다. 첫째, 혁신도시 중심의 연기금, 농생명 금융거점을 육성하겠습니다. 하지만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여부를 논의한 결과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위원회는 전북 혁신도시의 금융기반과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논리 부족을 약점으로 꼽았습니다. 여건이 성숙하면 다시 논의하겠다는 여지를 남겼지만 재논의 시점을 명확히 밝히진 않았습니다. 전북 야당 국회의원들은 전라북도는 안중에 없는 부산만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대통령 공약마저 지키지 않는 정부와 여당의 전북 홀대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물 건너갔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가 심의를 하는데 이번에 포기했으면 3년 뒤는 문재인 정권이 아닙니다. 전라북도는 금융중심지 지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위원회 지적 사항들이 짧은 시간에 나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추가 지정에 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또 성숙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시기를 어떻게 어느 시점이다라고 명시를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냐. 금융중심지 지정을 내세워 공공기관을 추가로 유치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대선 공약 불이행 논란 속에 정부 여당과 야당, 전라북도가 어떤 전략과 대응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생방송 심층 토론입니다. 자, 전북의 역점 사업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전북 혁신도시의 제3금융중심지 조성 사업이 사실상 보류됐습니다. 이 보류된 것에 대해서 민관 전문가들이 이렇게 평을 내놓았습니다. 아직은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를 조성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면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죠. 자, 이것을 두고 전북 정치권에서는 유치무산에 따른 책임론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민들 또한 상당히 기대를 했던 반대 아쉬움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방송 심층 토론에서는 제3금융중심지 보류 이유와 배경 그리고 앞으로 전북이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전화와 문자로 의견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패널 4분 모셨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이죠. 안우영 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일자리 경제국장인 나석훈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민주평화당의 박주연 국회의원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전주대학교 경영학과 정희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여러분 결과는 이제 보류로 판정이 났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권에서 유치무산에 따른 신경전 아주 한창인데 특히 민주평화당과 민주당 구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민평당의 박주연 의원을 모셨는데 용역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민평당의 입장 그리고 박주연 의원님 또 토론회도 도의회에서 진행하셨는데 토론회 한 또 소감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금융중심지 지정 끝인가 시작인가 이런 그 주제로 토론회를 했는데요. 결론은 첫 번째로는 문재인 정부가 금융중심지 지정을 공약했지만 부산의 눈치를 보느라고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산의 경우에는 제2금융중심지를 지정한 다음에 관련된 인프라 지원을 했는데 전북의 경우에는 그런 인프라나 여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용역에서 서울과 부산도 아직 그런 여러 가지 지원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제3금융중심지를 지정할 수 없다. 이런 취지에 일어났지만 부산과 전북은 금융에 그 특화된 것이 다르기 때문에 부산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주를 지정할 수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어차피 지금 650조는 전주에서 기금운용본부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게 이제 점점 늘어날 건데 이 돈을 잘 운용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자세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를 위해서라기보다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했었어야 한다. 예.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번에 이제 뭐 민주평화당 정동영 당대표께서 3년에 한 번씩 하는 그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금융위원회에서 아니다. 언제라도 할 수 있다. 예. 이런 대답을 했거든요. 예. 저는 이제 그 대답을 얻어낸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와 또 전북 정치권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정말 합심을 해서 바로 추가 재추진이라고 할 것도 없고요. 바로 지정을 촉진하는 그런 활동을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보류인 것이지 무산은 아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 그래도 이렇게 당연하죠. 보시는 거죠? 그럼요. 예. 자, 여기 박주현 의원.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부산의 경우에 여야 정치인들이 함께 전주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그런 활동을 했어요. 예. 근데 사실 이제 전라북도 사람들은 너무 점잖기 때문에요. 우리한테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는 할 수 있어도 다른데 이거 해주지 마라 이런 얘기는 잘 못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점잖게 대응하다가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정치인들이 좀 더 강하게 똘똘 뭉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말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네. 지금 뭐 여건이 미비됐다라고 하는데 부산의 경우에는 제2금융중심지로 지정이 된 후에 여건을 갖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낙후돼 있기 때문에 이 650조라는 게 이미 우리에게 와 있고 그렇죠. 이걸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국민의 노후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을 하고 여기에 여건을 갖추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예. 오히려 이제 보류 결정이 나고도 뭐 그거는 뭐 타당하다고 본다, 뭐 아쉽지만 존중한다 이런 반응이 나온 것은 우리가 아직도 파이팅이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어떤 침해를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분연이 일어나고 압박을 하고 또 이거를 역전의 기회로 삼아서 자 인프라가 미비한 우리 지금 김제 용지 지역에 800억 필요하다. 당장 내놔라. 이런 식으로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정부 여당에 굉장히 서운하고 특히 이제 전북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파이팅이 좀 부족했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준비를 해야죠. 지금 냄새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런 교육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정주 여건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이제 농생명 관련된 이런 거에 대해서 농생명이라는 건 바이오도 붙고 식품 산업도 붙고 사실 새만금은 식품 무역항으로서 지금 이제 출발하는 것이고 해서 얼마든지 이거를 연결해서 다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 냄새 문제만 해도 그래요. 이게 마타도어입니다. 자, 전북 혁신도시에 가니까 전주 혁신도시 가니까 뭐 냄새 나더라. 이게 이제 마타도어인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최단시간 내에 확실하게 해결을 해서 냄새가 없다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팩트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김제 용지 지역에 돼지 그러니까 돼지가 있고 닭 가금류가 있는데 173호가 있어요. 그러면 돼지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자 이거 바로 휴폐업을 하든 아니면 현대화 시설로 하든 이걸 해라. 그리고 가금류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 대해서 자 이거 AI 방지 대책으로 해서 이거 해라. 그리고 거기에 또 처리 시설이 11개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밀폐화해서 이게 냄새가 없어질지를 정밀하게 체크를 해서 만약에 완벽하게 냄새가 잡히지 않는다면 그걸 이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세트로 해서 이거를 예산에 반영하려면 몇백억이 듭니다. 그거를 타기 위해서도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가 견적을 내보니까 이거가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갖춰지는 게 아니고 이거를 위해서 왜 우리에게만 여건을 선제적으로 갖추라고 요구하느냐. 이거는 중심지 지정을 하고 나서 이거를 정부가 지원해서 갖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여건이 미비해서 안 된다고 하니 자, 이 부분이 이만큼 필요하다. 이렇게 싸우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파이팅이 없는 거예요. 자,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이게 좀 준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태도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박 의원님.
농생명,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금융 중심지가 금융이라는 것이 이제 실물 경제하고 연계가 돼야 되고 또 이제 핀테크나 그런 어떤 새로운 기술과 네. 연계되고 이제 이 그림을 이제 미래 발전 가능성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농생명이라는 단어 워딩이 좀 부적절했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농생명이라는 거는 전라북도가 지금 농생명 관련 연구기관이 있는 것이지 그거를 실물 경제로 해서 지금 해석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익산식품 클러스터 예. 그리고 지금 새만금에 앞으로 들어설 지금 사실 제가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세계적인 식품 무역항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진행 중에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이 중국과 우리나라와 이제 새만금 항과 이 산둥성 항을 블록체인으로 연결을 해서 그것들이 검수가 되어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붙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보세구역 안에서 모든 이제 관세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에 의해서 이렇게 검수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을 이거는 식품과 무역이라는 건 다 실물 경제입니다. 그리고 식품 산업과 무역 이것을 해서 이것이 금융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리고 이 연결 과정에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블록체인이나 핀테크를 통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네. 것이 이제 그림으로 보여졌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사실은 핑계예요. 네. 연구 영역 보고서 보면은 부산하고 전주가 별로 겹칠 일이 없다. 별도고 네. 부산은 부산이고 지금 전주는 이 650조라는 것을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기본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용역 보고서도 초반에는 잘 진행이 됐어요. 뭐 부산이 지금 잘 안 됐다고 해서 전주를 지정하면 안 된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이미 다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가 예. 마지막에 가서 이게 농생명과 연기금의 관계가 좀 잘 설명이 안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팍 이렇게 이제 결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 역시 저는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뭐 판결이라는 걸 써놓고 나서 이유 쓰는 겁니다. 결론 내놓고 나서 이거 지금 해주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예. 원래 시작할 때는 해주려고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거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뒤에 가서 이런 점을 앞으로 갖추면은 향후에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이제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농생명과 연기금이 아니라 식품산업과 식품무역과 그리고 이 핀테크 블록체인하고 이 금융을 연결해서 잘 만드셔야겠지만 그렇게 만든다고 해서 결론이 바뀌느냐? 아니다. 결국은 정치적인 압박.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뭐 도든 뭐 연금관리공단이든 정치권이 똘똘 뭉쳐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요구할 수 있잖아요. 너희들 지금 전북의 핵심 대기업 3개 중에 2개 다 날리고 그리고 이거 그 아주 버젓이 공약한 것도 이렇게 지키지 않는 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압박을 하면서 그 파일이 들어가야 이 파일이 이제 먹히는 거예요. 야, 굉장히 목소리에 예. 파이팅을 예. 해주고 계시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우리가 기금운용본부에서 650조 앞으로 늘어나는 이 자금을 잘 굴려야 국민의 노후에 어떤 그 자금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하에 특화 목적 금융지원법을 만들어서 이 기금운용본부가 잘 돌아갈 수 있게 세계적인 자산 회사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지원하는 법을 만드는 것도 저는 뭐 얼마든지 네.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제3금융 중심지 지정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네, 지금 뭐 이게 무산이 아니고 저는 이번에 저희 민주평화당이 막 열심히 계속 싸웠잖아요. 거기에서 얻어낸 성과가 우리가 처음에 사실 그 3년에 한 번씩 하는 기본 계획이 반영이 안 되면은 이제 무산이 되는 걸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아니다. 이거는 거기 안 들어가도 되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거 답을 받아낸 게 사실은 성과고요. 예.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우리는 그 언제든지를 지금 총선 전에 해라 이렇게 압박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과제로는 지금 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이제 법에 들어갔고 이제 추진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연기금 대학원 이렇게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이제 의미가 있는데 제가 지금 전북 과기원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농생명, 또 미래차, 또 실버 산업 이런 거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실버 산업에 금융을 붙여서 네. 연기금을 붙여서
그렇게 전북 과기원을 만드는 것이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예.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지금 부산과 전주가 왜 이렇게 싸우느냐. 결국은 그 제2기 이제 지방 이전하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이 4개가 어디로 가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혁신 시즌 2. 그럼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절대 밀리면 안 된다라는 알겠습니다. 거죠. 네.